유한 요소 해석에서 방정식을 풀어서 직접적으로 구하는 미지의 변수를 1차 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 역학적인 해석에서 1차 변수는 변위이며 열 전달 해석에서 1차 변수는 온도입니다.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결과는 1차 변수 외에 응력, 변형률, 열 유속 등의 2차 변수가 있습니다. 1차 변수로부터 2차 변수를 구하는 과정을 2차 변수의 복구라고 하며 구조 역학적 해석에서는 응력의 복구라고 합니다. 유한 요소 해석에서 응력을 복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방정식을 조립하고 풀어서 절점의 변위를 계산하고 각 요소별로 절점의 변위로부터 변형률을 계산하고 응력, 변형률의 관계를 적용해 응력을 계산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절점의 변위로부터 변형률을 구하고 응력을 계산하는 과정이 응력 복구의 단계입니다. 또한 요소들이 인접한 경계에서 응력이 완만하면서 연속적인 변화를 갖도록 처리하는 과정을 응력 평활화라고 합니다. 먼저 응력 복구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요소 내 모든 절점의 변위가 구해지면 각 요소별로 절점 변위 벡터의 변위 변형률 행렬, 즉 B 행렬을 곱해 변형률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변형률 벡터의 구성 행렬 D 행렬을 곱해 응력 벡터를 계산합니다. 이와 같은 응력 복구는 요소 내의 적분점에서 실행됩니다. 적분점에서 계산을 실행하는 이유는 요소의 강성 행렬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구한 B 행렬을 재이용할 수 있으며 계산의 정확도가 적분점에서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요소 강성 행렬의 적분 예를 들었던 평면 응력 사변형 요소를 다시 사용해 적분점에서 응력을 복구하는 계산 과정을 예시하겠습니다. 먼저 유한 요소 방정식을 풀어서 계산된 요소 내 절점의 변위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은 변위 벡터와 같다고 가정합시다. 적분점 1의 구성 행렬, 즉 D1 행렬과 변위 변형률 행렬 B1 행렬을 구합니다. 이들 행렬은 요소 강성 행렬의 적분 과정에서 계산된 값을 저장했다가 응력 복구 과정에서는 읽어들여서 사용합니다. 절점 변위 벡터의 앞에 B1 행렬과 D1 행렬을 차례로 곱해 적분점 1의 응력 벡터를 계산합니다. 적분점 2에서도 동일한 계산 과정을 거쳐서 응력 벡터를 계산합니다. 적분점 3에서도 동일한 계산 과정을 거쳐서 응력 벡터를 계산합니다. 적분점 4에서도 동일한 계산 과정을 거쳐서 응력 벡터를 계산합니다. 적분점 1, 2, 3, 4에서 복구한 응력 벡터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응력 벡터의 각 성분별로 응력 평활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림은 적분점에서 계산된 법선 응력 시그마 X를 입체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즉 XY 평면에 수직하게 시그마 X축을 잡고 응력의 크기를 시그마 X의 축 방향의 높이로 나타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선 응력 시그마 Y를 입체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리고 전단 응력 타우 XY를 입체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와 같이 적분점에서 복구된 응력으로부터 완만한 응력 분포가 되도록 절점의 응력을 추정하는 과정을 응력 평활화라고 합니다. 응력 평활화 단계에서는
적분점의 응력으로부터 절점의 응력을 추정할 뿐만 아니라 해석 영역 전체의 응력 분포가 연속적이면서 완만한 변화를 갖도록 처리합니다. 응력 평활화와 관련된 유한요소법의 특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유한요소는 변위의 적합 조건을 정확히 충족하도록 모델링됩니다. 따라서 요소 간 변위가 연속적입니다. 삼절점 삼각형의 예를 들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접한 두 요소에 발생된 변위가 연속적입니다. 그림의 예는 육절점 삼각형과 같은 고차 요소의 경우에도 인접한 두 요소의 경계선을 따라서 변위가 연속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소의 모델링에서 힘의 평형 조건은 정확히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접한 요소 간의 경계에서 응력의 불연속이 생깁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소의 경계선을 따라서 계산된 응력 사이에는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응력의 분포가 요소 간의 연속적이 아닙니다. 그림의 예는 육절점 삼각형의 경우에 요소의 경계선을 따라서 발생하는 응력의 불평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소 내의 응력이 일정한 값으로 계산되는 삼절점 삼각형 요소로 이루어진 유한 요소 모델의 응력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의 적색선은 모델의 한 단면을 따라서 계산된 응력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응력이 요소의 경계에서 불연속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응력의 평활화는 이와 같이 불연속적인 분포를 연속적인 분포로 가공하는 과정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요소 내에서 위치에 따른 응력의 변화가 선형적인 육절점 삼각형의 예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연속적인 분포를 연속적인 분포로 가공합니다. 아래쪽 그림은 응력을 평활화하기 이전의 응력 분포를 입체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평활화가 이루어진 이후의 응력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응력 평활화의 방법은 크게 국소 평활화, 전체 평활화, 그리고 국소적 전체 평활화로 분류합니다. 국소 평활화의 방법으로는 절점에서 인접 요소의 응력을 평균하는 방법, 절점에서 등가 내력을 구해 지배 면적으로 나누어서 평균하는 방법, 유한차 분식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 최소 자승법에 의해 외삽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전체 평활화의 방법으로는 공액 응력 평활화 방법과 루비냐크 평활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여러 가지 응력 평활화의 방법 중에서 최소 자승법을 이용한 외사법을 대상으로 해 응력 평활화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차원적인 경우를 예시하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적색점은 적분점에서 구한 응력을 표시한 것입니다. 요소 내에서 응력의 분포를 직선 또는 곡선의 방정식으로 가정한 다음 적분점의 응력값에 대한 오차의 자승을 합한 값이 최소화되도록 방정식의 미지 계수를 결정하고 이 방정식을 이용해 절점의 응력을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최소 자승법의 개념은 2차원 또는 3차원의 문제에도 적용됩니다. 2차원의 평면 문제를 예시하면 적분점에서 복구한 응력을 이용해 최소 자승법으로 요소 내의 응력 분포를 나타내는 평면 또는 곡면의 방정식을 결정하고 이 방정식을 이용해 절점의 응력을 추정합니다. 각 요소별로
최소 자승법을 적용해 절점에서 추정한 응력의 값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소의 경계에서 불연속적입니다. 응력 평활화의 마지막 단계는 요소별로 절점에서 계산된 여러 개의 응력을 공통된 하나의 응력 값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각 요소별 응력을 단순 평균하거나 또는 가중 평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림은 평활화된 응력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